녹음을 한다. 해. 너가 해. 나도 해요. 아 맞다. 보면 돼. 물어보는 거였지? 자, 여러분들 시간이 돼서 11시에 그 건축학개론 특히 1학년 수업은 굉장히 저희가 중요시 여기고 특히 우리 이번 학기 건축학 전공 그다음에 실내 건축학 전공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 모셔가지고 여러분 특강이 진행돼서 특히 이번 특강 첫 번째 요양분은 여러분 중간고사잖아. 그래서 열심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녹화도 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놓친 거 있으면은 제가 이제 녹화해서 인터넷에 업로드 하고 주소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가인 건축사님 저희가 건축학전공에서 모셨는데 정말 제가 이제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신 분 여러분들 진짜 귀감이 될 만한 정말 멋진 분이시라서 보니까 건축학부 5년제 수석 졸업을 하셨고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 이제 교환학생 싱가포르도 이렇게 다녀오신 것 같고 학위 논문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위 논문도 그 대규모 서울의 그 대규모 공원을 주제로 하셔가지고 학위를 하셨고 오늘 정말 재밌게 이제 말씀해주실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넷플릭스 마스크걸 약간 짤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드라마 작은 아씨들 그 유명한 여러분들 폭삭 소가수다 그 다음에 RM의 뮤직비디오도 세트 디자인을 하신 것 같고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등등 해서 건축이 다양한 그런 영화 예술과 이제 접목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 재밌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복이 들어올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강연 드시고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우리 김 건축사님한테 개인적으로나 연락 주시고 하면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특강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림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건축을 공부하고 또 지금도 아직 성장하는 단계여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특강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일단 제가 제목을 좀 길게 쓰기는 했지만 좀 거창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건물을 짓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장면들, 마주하는 순간들을 결국 공간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서사적으로 제목을 풀어봤고 또 제가 건축뿐만 아니라 영화 미술 지금은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느꼈던 것들을 공유하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좀 적응이 되셨나요? 아마 막 건축 5년 동안 다니면서 막 온갖 단어들도 많이 듣고 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창작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참 힘들 텐데 이렇게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떠올렸을 때 사실 생각보다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설계를 한 10번 정도 하게 될 거잖아요. 졸업 설계까지. 그 10번 하는 동안 어떻게 내가 이 디자인이라는 걸 풀어나갈까라는 어떤 방향성 혹은 태도에도
생각보다는 유연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번 수업 강의를 통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사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지에 있는 게 브루탈리스트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건축가가 배경은 옛날이지만 건축가가 겪게 되는 좀 다양한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의 성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건축도 영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체감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일단 영화 속에서 건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요즘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공간을 계획하거나 이런데 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소비자나 클라이언트들도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역으로 영화가 또 건축에 미치는 영향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여서 짧게 간략하게 사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건축을 실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영화 미술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좀 같은 관점으로 평행이론의 관점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게 대회비여서 다 넣지는 못했지만 몇몇 개 제가 작품을 한 것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공간 설계를 풀어나갔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설계를 할 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영화 속에서 건축은 항상 나오죠.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건축가가 등장하는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영화라고 하면 우리가 미장센 아니면 시네마토그래피, 뭐 프로덕션 디자인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장센이 뛰어난 뭐 한국 영화 하면은 뭐 기생충이라든지 아가씨 이런 것들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왜 시각적으로 뛰어날까, 뭐 시각적으로 임팩트를 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화면 안에 엄청난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진을 찍는 이 각도라든지 혹은 세팅된 어떤 데코레이션이라든지 혹은 뭐 컬러라든지 또 인물의 뭐 의상이라든지 메이크업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컨트롤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찰나의 순간에 이 모든 서사를 담아내기 때문에 영화는 좀 더 치밀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어떤 공간, 내 방을 꾸민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사진에 딱 찍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예쁜 모습으로 세팅을 하고 찍게 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비슷한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장센이라고 하면 사실 감독님들이 연출 감독님,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자기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뭐 시각적으로 이런 앵글도 그렇고 뭐 배우의 연기도 그렇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완결된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미장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프로덕션 디자인과 이제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네마토그래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는 우리가 또 여기 실내 건축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프로덕션 디자인은 건축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또 디자인하고 또 이거를 이 시나리오라는 언어를 시각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도 충분히 한번 관심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꽤 오랜 시간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일을 했고 지금도 수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하면 이제 건축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처음에 받는 것
것들이 글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축은 이걸 안전하게 지어야 되고 또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계획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시각적으로 정말 이 스토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즉 러닝타임 동안 가장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뭐 왼쪽에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뭐 세트 디자인 및 건설 뭐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 뭐 장식, 또 가끔 다 짓진 않고 또 장소를 섭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을 찾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공간과 어울리는 인물이 중첩됐을 때 어울리는 의상이나 분장 이런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색깔, 톤 뭐 이런 것들도 취향을 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영화의 장르나 스토리나 인물의 성격에 따라 이제 단시간에 차별화를 느낄 수 있게끔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이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해야 이 영화가 완성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계관 창조, 비주얼 총괄, 스타일, 이야기와 감정 전달이라고 세 개를 굳이 꼬집어 얘기했는데 결국에 다 예쁘게 만들어도 이걸 보는 사람은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그냥 보고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대중이 첫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걸 정제하고 또 정제해서 이 사람은 좀 빌런이고 이 사람은 진짜 뭐 착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도 시각적으로도 직감적으로 와닿게까지 좀 계획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영화 속에 건축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었던 것들을 좀 훑고 지나갈 건데 이 영화는 진짜 가끔씩 좀 큰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더 옛날 세대도 그렇고 건축 영화의 뭐 후보 리스트로 올랐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 하나고요. 그래서 플레이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제 고학년이 되고 좀 더 건축 지식을 갖게 됐을 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용이 좀 심오하긴 하지만 이 감독이 이 영화 자체의 주제가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다 보면 뭐 공적인 공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나만의 공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저 이 큰 오픈 플랜의 사무실 안에 각각 부스에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아파트에도 같은 공간에 사는데 또 각자만의 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도시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길에서도 그렇고 이 감독은 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분 그리고 그 애매한 부분 지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블랙 코미디로 풀어낸 영화이긴 합니다. 좀 심오하긴 하지만 제가 이걸 소개한 이유는 이렇게까지 공간이라는 것,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영화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또 생각보다 이 생활에 되게 침투해 있어서 전공을 하지 않아도 공간이란 거는 정말 대중에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파트 되게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회색으로 만들어 놓고 뭐 각각 방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막 이렇게 훑어서 지나가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아파트 동은 하나인데 이 안에서 각자의 공간, 사적인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일반 사람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이것도 굉장히 옛날 고전인데 나중에 건축 역사나 근대사 뭐 이런 거 배우게 되면서 모던 건축의 이제 유명한 거장 중 한 명이 미츠 반데로이가 설계한 이런 고층 오피스를 배경으로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배경으로 이렇게 오피스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트 3가 개봉할 건데 파트 2에 나오는 이 공간도 사실상 카를로 스카르파라는 그 이탈리아 베니스를 위주로 활동하는 이제 건축가가 개인 무덤과 그 장묘 시설을 만든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왜 소개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영화 세트라고 하면 이 듄이라는 여튼 판타지에 해당되는 장르를 위해서 이런 걸 설계했을 법하기도 한데, 근데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곳은 장례를 치르고 또 누군가를 추모하는 공간인데 그런 영적인 경험 또 영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옛날부터 건축가는 이제 자기 나름의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빛을 어떻게 떨어뜨릴까 혹은 어떻게 이곳이 굉장히 홀리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했던 그런 무덤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영화 관계자들은 새로 짓는 것보다 이만한 좋은 로케이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가를 어떻게 받은지 모르겠지만 듄이 여기에 가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할 분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는 콜미 바이 어 네임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감독이 굉장히 인테리어나 혹은 건축 디자이너들과 함께 협업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미 바이 어 네임을 찍을 때는 한 7년 전 이 정도에 이렇게 18세기 집을 사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에 세팅을 더해서 이제 이 티모시와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 여름의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갔을 때 실제 모습도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보이고 이곳에 어느 정도 터치와 조명과 또 의상 혹은 티모시의 연기를 통해서 또 다른 공간인 것처럼 촬영하기도 하고 또 화장실이나 이런 방 같은 부분들도 보여주면서 이게 굉장히 실제로 있지만 이곳에 드레싱을 해서 또 다른 공간처럼 보이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감독이 그 전에도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좀 살고 이탈리아를 좋아하는지 그곳에서 뭐 아파트도 사고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밀라노나 이런 좀 비싼 저택들을 많이 렌트를 해서 영화를 찍는데 이제 I Am Love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빌라 네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럽권에서는 유명한 부잣집 저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걸 소개하는 이유도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들은 우리가 이제 설계하고 난 다음에 중공 사진이라는 걸 찍거든요. 이 뭐 잡지나 혹은 미디어에 이 공간을 소개하려고 사진 작가가 와서 공간에 딱 각을 맞춰서 찍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게 영화 속의 장면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문틀에 기대서 옆에서 대화하는 걸 보는 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긴 한데 어쩌면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는 관점은 이 영화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거든요. 항상 이렇게 대칭이 딱 보이는 이런 각도로 공간을 마주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공간을 마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이 설계할 때도 사람의 시선에서 이 모서리에서 봤을 때
이곳은 어떤 풍경과 이 집 안에서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제목에서도 저는 그냥 공간 자체를 설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보는 장면을 설계한다는 관점이 바로 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게 원래 건물인데 이 집 안에서 굉장한 심리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화 미술 감독이 가운데 조각상 대신 선인장과 식재로 데코를 바꾸고 이 계단을 탑뷰에서 찍는 이런 시네마토그래피로 좀 이 긴장감을 계속 주는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감독이 뭐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 이외에도 엄청 많은 작품들을 했는데 최근작으로 키어를 찍으면서 평소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영화 경험이 없는데 이 미술 감독으로 내세우고 스테파노 바이시라는 분인데요. 미술 감독으로 이번에 해봐라 하면서 하고 항상 의상은 그 J.W. 앤더슨 유니클로라고도 협업하는 이분이랑 하는데 이렇게 두 명과 협업을 해서 아예 멕시코시티를 전체를 세트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건축가 혹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이제 영화 감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영화 도시 하나를 만들게 된 케이스이긴 하죠. 근데 이미 헐리우드에는 이렇게 영화 미술팀에 아예 건축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전문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도면만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인테리어만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경력이 없는 미술 감독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만 하다가 혹은 건축만 하다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더라도 거의 시각적으로 혹은 미학적으로 굉장히 잘 구현을 했고 또 그 감독이 원하는 미장센을 잘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미니어처 목업을 만들고 또 설계도 하고 또 이거를 테스트하고 또 실제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오픈 세트를 짓게 되면 뒤에 보이듯이 블루라는 걸 치고 이 합성을 하게 되는데 CGR 부분만 남겨두고 실제 도시처럼 이제 가상의 테마파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가와 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영화 필드에서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안에 또 베테랑인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분들이 함께 합류해서 이 공간 안에 가구부터 컬러나 이런 톤들도 맞추고 심지어 의상의 어떤 질감까지도 다 치밀하게 다 맞추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장면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셨는지 이탈리아의 더 팔라쪼라는 호텔 브랜드와 함께 일을 하면서 아예 스튜디오를 만드시고 영화 감독님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16세기에 이렇게 학교가 있던 자리에 옛날 양식으로 그리고 동시에 안에 현대적인 감각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영화적인 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제 호텔을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옛날 건물이긴 하지만 이제 과감한 색깔을 쓴다거나 아니면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화면에 보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요철이 강한 이런 장식들이 화면에 더 잘 담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일반 디자이너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 또 요즘은 너무 좋은 호텔들이 많은데 호텔은 사실 특별한 경험, 1박을 하러 오는 곳인데 이제 소비자들도 좀 뭐 웰니스나 뭐 이렇게 스파하고 이런 것들에는 좀 질린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좀 색다른 공간을 경험할 수 없을까에 대한 니즈도 많이 커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영화적인 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카펫이나 뭐 마감재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계획이 녹아들어서 좀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와서
아마 호텔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영화 속에 뭐 옛날부터 영화 속에 건축은 많이 있어왔지만은 요즘 브랜딩도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남들보다 색다른 경험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영화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은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젠틀몬스터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영화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협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도 어쩌면 그냥 건물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안을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그들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선사할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영화를 살펴봤는데 이제 아마 보시는 것들도 있고 또 와닿는 것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그냥 이 건축을 실무를 하고 나서 이 프로덕션 디자인 일을 했을 때 어떤 점이 비슷할까 이걸 좀 느껴본 것들을 간략하게만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이게 건축 개론 수업이니까 사실 설계를 하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도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 하겠지만은 또 하다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 생기고 또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직은 또 이거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한번 그걸 습득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땅을 먼저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어떤 걸 지을 수 있을까? 또 얼만큼 크기로 지을 수 있을까? 또 누가 이 땅에 이 건물을 사용할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아무래도 처음부터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 가서도 땅 대신에 처음 제가 받게 되는 거는 그냥 대사만 있는 대본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놉시스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완성이 덜 된 시나리오가 저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 뭐 인물을 분석하고 또 어떤 것들을 시대가 옛날 거여서 우리가 법규 분석을 해서 건물을 어떻게 칠지 판단하듯이 이 시대상을 또 고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영화는 촬영이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수중에서 촬영이 가능한가 아니면 이게 뭐 비행기를 타고 찍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인물들의 서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용자처럼 저희도 캐릭터를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역할은 뭐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어떻게 이 캐릭터를 시각화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 단계는 이렇게 다 꽤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가서는 이제 건축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땅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얼만큼 크기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 나면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은 어디로 오고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또 외부의 차량은 어떻게 오고 이런 동선들을 계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금 학생 때는 좀 막 면밀하게 하진 않지만 실제 건축을 할 때는 뭐 토목이라든지 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구조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소방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야 큰 틀을 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이제 카메라 워킹을 할까 우리가 폰티라는 거에 있는데 이 감독은 어떤 장면, 어떤 구성으로 찍을 건가 이 인물의 동선이라든지 이 폰티에 따라 카메라 워킹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카메라 프레임 밖에 굳이 나오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뭐 힘을 줘서 계획을 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촬영을 할 때 장비들을 가지고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은 어떻게 동선을 이동해야 되고 또 얼만큼 동선 폭이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들도 되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짓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건축물처럼 똑같이 통목이나 구조나 또 소방,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똑같이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고 또 어쩌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이용하고 이동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두 개는 진짜 이제 뭐 세트를 계획하든 건물의 계획을 하든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건물에 어떻게 채광을 들어오게 할까, 또 얼마나 이렇게 라이팅, 조명 같은 것들 밝게 하고 어떻게 할까, 환기는 어떻게 시킬까 이런 것들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 가서도 똑같이 이거를 조명을 어떻게 하지? 뭐 나처럼 연출을 할까? 아니면 좀 조명이 노란기가 돌게 필터를 이렇게 먹일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영화의 컨셉이랑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세팅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미술을 할 때 저희도 일반 디자이너들도 이제는 조명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조명을 계획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나 계절에 이런 제약이 없다 보니 그걸 어떻게 연출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프로덕션 단계는 굉장히 유사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설계를 하면서 어떤 재료로 계획을 할지 또 이걸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떻게 꾸밀지 스타일링을 할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이게 시각화하는 데 집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오래된 돌 질감을 어떻게 낼지 또 세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방 안에 어떤 가구를 놓고 데코를 할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건축과 프로덕션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도 건축을 계속 일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다가 또 이 영화나 프로덕션 디자인에 가서도 충분히 같은 성격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또 가끔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또 특히 영화 쪽에서는 미술 전공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구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수치적인 거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는 것들을 많이 담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경험한 것들 중에서 이제 각 프로젝트들마다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이제 디자인으로 옮겨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너무 다 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약간 디자이너의 측면에서 건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좀 요소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스크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나오는데 이 3부에 가면 교도소 공간이 나와요. 이 교도소를 일반 교도소 친절한 경자씨나 막 이런 데 나오는 교도소처럼 만들지 않았고 약간 알록달록하고 판타지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 빛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주안점이 됐던 게 이 마스크걸 안에서 교도소는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고 이 주인공 모미에게 뭔가 갱생이 이루어지고 새로 태어나고 좀 긍정적인 공간으로
해석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컨셉을 잡을 때 이제 교도소라는 것, 뭐 학교라든지 이제 누군가의 감시와 이런 통제가 가능한 공간들의 평면들이 꽤나 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저희는 수도원의 평면과 또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요소들로 이렇게 필요한 장면들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계를 할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설계한다고 해서 집 레퍼런스만 많이 찾아볼 수도 있는데 어떤 집을 디자인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집이 좀 통제가 필요한 집이다. 이러면은 레퍼런스를 또 다른 걸 찾아볼 수도 있겠죠. 뭐 감옥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뭐 학교라든지 뭐 다른 걸 찾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을 할 때 좀 이 공간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성격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유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이걸 언급드리고, 또 아무래도 이 마스크걸에서의 교도소는 이 빛이라는 건축 요소를 더해가지고 좀 홀리한 공간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건축적인 요소들, 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RM 뮤비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RM 솔로 뮤비 중에 컴백투미라는 게 있는데 이 영화 감독과 함께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시나리오나 가사를 보면 정말 조금 공간으로 시각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제 RM 자체가 군대 가기 전에 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뭐 여태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게 계속 순환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런 것들을 무슨 시지프스 신화에 비유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드래프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집을 설계를 해서 세트 안에서만 찍겠다고 이런 제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지프스 신화에서 신의 형벌로 이 시지프스는 계속 바위를 꼭대기로 계속 올리게 되는데 이게 계속 실패하죠. 계속 내려오고 반복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순환되는 구조로 집을 만들어야 됐고, 미로 같은 구조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나타나는 평면에 중정을 주는 걸로 저희는 해결을 했고, 그래서 그 중정을 통해서 자연이 보이니까 시간의 변화도 보일 수 있겠다, 이런 해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영화 최근에 개봉했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셉들도 많았지만은 인물이 거의 일생을 제지 공장에 바친 사람이어서 이제 종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와 집착과 그 종이를 매개로 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애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 보면은 종이라는 이 재료의 집중해서 디자인 요소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폭삭소가수다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찍었던 그런 것들인데, 사실 제주도에 5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찍을 수 없었고, 이 지역이나 이 땅의 성격을 잘 살려서 새로운 가짜 제주도를 안동과 파주에 만들어서 세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떤 지역에서 서울이 아닌 뭐 강원도라든지 그런 곳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서 건축을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뭐 듣게 될 건데, 저희도 이걸 할 때는 기후대가 다르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증하고 또 연구를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교도소라는 거를 이게 실제 촬영한 이미지는 아니고 실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일단은
계획을 하고 그거를 톤 보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최종 결과물에 담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라는 곳에 최대한 창을 많이 내고 이 창에 떨어지는 그림자와 또 바닥에 타일도 이 그림자의 패턴처럼 일부러 깔아서 사실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실제로는 되게 극단적으로 이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된 요소로 참고했던 거는 르꼬르비제가 설계했던 이 수도원인데 라뚜레트 수도원인데 이제 이 평면들을 보면은 굉장히 감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교도소에도 뭐 이런 강당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기도하거나 어떤 자기 성찰을 하는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컬러나 이 빛의 유입을 통해서 극적인 효과를 주는 예시들을 좀 참고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폭도 좁고 빛도 많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 모미에게 새로 태어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도라든지 방의 환경을 만들려고 이제 단적인 예로 이런 수도원을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RM의 뮤비를 했을 때는 이제 계속 자기가 어떤 굴레에 빠져서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악순환되고 뭐 미로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큰 주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있는 패턴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 세트 사진을 보시면 이제 거의 미로처럼 이 중정을 둘러싸고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안을 돌면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 중정이 사방으로 있다 보니까 창과 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혼란들 그런 것들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이 뮤직비디오의 설정이었고 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가는 길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로와 함정 같은 이런 패턴들을 이제 극적으로 바닥에 놓고 또 시간대별로 혹은 현재나 미래나 이때마다 이 마감재가 바뀌어야지만 시간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트를 하나 지어놓고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이 3일 동안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사실 집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뮤비에 맞춤화된 이 집을 만들면서도 또 집 같아 보여야 되고 또 컨셉도 살려야 되는 이런 장면들을 설계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막 기능적으로 뭐 화장실에 뭐 물을 잘 내려가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이 촬영에 최적화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사실 거의 디자인 요소를 잘 찾아보면 굉장히 종이로 디자인된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보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이렇게 큰 종이 파이프들로 뭐 조명이라든지 벽 뒤에 의자 이런 곳에도 많이 담겨 있고 또 이 음악 감상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펄프맨이죠. 이 종이에 일생을 마친 사람이 자기 음악 감상실, 취향이 가장 많이 담긴 곳에 이렇게 골판지를 하나씩 계속 모아서 보통 흡음재로 쓰잖아요. 흡음재로 이렇게 쌓아왔던 그런 공간으로 가장 킥이 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또 이 주인공 집을 보면은 사실 이런 게 현실에선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종이에 워낙 집착하는 사람이니까 앞에서 봤던 이런 파이프가 콘크리트에 이렇게 틀을 땄을 때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음각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 콘크리트 발코니들을 이건 실제 집에 바람에서 붙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컨셉이 사람들이 인지하면 더 좋고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 종이에 일생을 마친 사람들의 집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음각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에 철로 된 불광판 같은 재료로 또 다른 주인공의 집에는 이제 금속재를 사용한다거나 재료나 혹은 형태적으로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을 했던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 건축 재료라고 해야 되죠. 이 재료가 이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 요소가 되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폭삭 소가스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 자료 스터디 고증만 거의 한두 달을 했었는데 이제 뭐 실제 옛날 해녀들의 사진들을 복원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씩 다 사진을 해서 재현도 하지만 또 동시에 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의 인생과 계절을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CG나 이런 자료들은 좀 그런 저작권 때문에 다 넣진 않았지만은 아주 초기 단계에 위에처럼 저희도 이제 스케치를 하고 이 땅을 다 평지에 만든 거였어서 토목공사 어떻게 길을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또 건물도 계획하고 간판부터 또 앞에 있는 좌판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설계를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때 건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붕의 어떤 뭐 재료라든지 또 시대별로도 다르고 지붕의 형태도 좀 다르고 또 옛날 집도 같이 있고 개량된 집도 함께 있고 이런 레이어들을 다 살리면서 계획을 했었고 이거를 한번 찍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여기서 한 40년 살듯이 한번 찍고 나서 레노베이션을 하고 또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재료 계획하듯이 에이징도 담고 또 이제 이런 읍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60년대 뭐 이렇게 계획했다가 이걸 바꿔서 70년대로 바꾸고 또 80년대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지역 맥락을 유지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위에 뭐 관광사라든지 제주관광 안내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컬러를 다 다르게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고증을 통해서 있었던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또 동시에 거기에 컨셉을 잘 살릴 수 있는 색깔들이나 세팅들을 더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콜라주가 아주 초반 단계의 그냥 그래피트한 콜라주인데 이게 진짜 사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하고 또 물론 뭐 AI로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AI를 잘 많이 쓰진 않았을 때이기도 한데 그것과 다르게 정말 우리가 만들 감성을 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초기 스케치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었던 건물을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90년대 서울로 바꾸게 되는데 이 서울로 바꿀 계획을 이제 초반에 잡고 또 여기에 계획을 해서 이제 실제로 서울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가 메인이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부산으로 가는 여관 씬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씬들도 이제 실제로 부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고증은 하되 이렇게 여기는 잠깐 도피하는 판타지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벽지라든지 이런 것에 좀 판타지적인 요소를 더해줬고 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옛날 우리나라 화가들의 그림에서 또 모티브를 따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풀어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언급을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는 실제 이렇게 세트로 지어진 것 자체가 이 미니어처가 돼서 아주 중요한 소품으로도 쓰이게 되어가지고 이 소품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건축하듯이 계획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거쳤었고 또 시나리오 자체도 공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았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건축을 하고 뭐 실내 디자인을 하고 또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충분히 이렇게 장면들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긴 얘기고 또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었지만은 좀 새로운 측면의 어떤 어벽들을 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요즘 영화씬에서도 정말 흐름이 빨라서 이제는 미술팀이 뭐 움직이지 않아도 촬영이나 연출팀이나
그런 곳에서 AI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언어 베이스로 많이 이미지를 뽑아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덕션 팀들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기획 능력이죠. 어떻게 장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시각화하는데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그걸 잘 녹여낼까. 그 능력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을 따라올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에게도 가끔씩 일이 들어오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세트를 만들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큰 세트들은 허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들이 진짜 만들 수 있을지 어떤 말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건축 자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장소들이 이런 작품을 찍기에 적합한지 추천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또 영화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그냥 이렇게 실무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과 또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을 베이스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도 앞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뭐 다양한 설정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건축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뭐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간 자체와 또 거기에 무엇이 놓일지 또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을 좀 영화적인 상상을 하듯이 상상하면서 설계를 하면 좀 디자인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또 자기가 더 그 디자인을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건축을 하면 또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질문. 네. 그러면 제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프로덕션 들어가실 때 이제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제 시나리오 분석하고 세트 제작해서 들어가기까지 되게 단기간에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일단 그것도 궁금합니다.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이고 그거는 이렇게 3개월 정도의 프리 프로덕션을 거쳐서 이제 촬영을 크랭크인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촬영이 한 뭐 4개월, 뭐 5개월을 찍는다고 하면은 이제 3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설계로 치면 기본 설계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현장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은 공간을 디벨롭해서 또 로케이션 헌팅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디자이너들이 상주하면서 또한 명은 밤일을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폭삭소가수다는 전체 촬영 기간, 뭐 제작부터 촬영 기간이 1년이 넘는 프로젝트여서 프리 프로덕션 그 기획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었고 그 외에는 뭘 촬영하면서 이제 워낙 장편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드라마가 좀더 차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비례해서 기간도 더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아들이 그 주변에 제 주변에 미술 감독 일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영화 쪽에서. 근데 이제 프로덕션 디자인하고 미술 감독하고가 되게 비슷한 일도 있고 겹치는 일도 있지만 지금 되게 설명 듣다 보니까 명확하게 차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어떤 관계성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다 여전히
미술 감독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제 제가 일했던 그 팀 같은 경우에는 그 1세대 미술 감독님이셔서 이제 본인들도 자신의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이제는 소개를 하더라고요. 호칭이 바뀌고 있는 점점 시점이다. 원래는 한국에는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미술 하시던 분들이 그 영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오면서 사실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몸으로 뛰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좀 더 전문화되고 그래서 저 같은 건축을 하던 사람들한테도 뭐 오퍼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게 팀 안에 뭐 소품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뭐 건축하는 딱 그 분야, 뭐 데코만 하는 분야 이렇게 나눠 있는데 한국은 그냥 미술팀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저도 디자인 하다가 갑자기 촬영 현장을 갔다가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아마 어벽이 넓어지면서 앞으로는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더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하면 들릴 것 같아. 내 목소리 하니까. 네. 네, 권준재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소가수다나 마스코를 보면서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주도 분이신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고증이 잘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장소를 설계할 때 자료를 옛날 자료들인데도 굉장히 고증이 잘 돼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찾으시는지랑 그리고 또 조명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 때만 쓰던 조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좀 보증이 만약에 뭐 50년대에 나왔다가 그냥 2000년대로 넘어가면 사실 이만큼 안 해도 되는데 5년 단위로 계속 나오는 거여서 일단 저희도 뭐 웹에서 찾을 수 있는 건 기본으로 다 찾고 팀원들이 나눠서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가서 사진 자료를 일단은 다 아카이브를 뒤지고 이게 거의 다 흑백이기 때문에 컬러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복원을 하고 디지털 복원을 하고 그렇지만 그 복원한 거 그대로 만들면은 사실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재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벽지라든지 그런 감수성이 비슷한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레퍼런스들 엄청 많이 찾아봤고 그 아카이브를 제주도라고 해서 제주도만 한정 짓지는 않고 믹스해서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서울에 있는 도서관 좀 사진 같은 것들 많이 뒤져서 봤고요. 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촛불을 써야 되는 이제 시대부터 그냥 형광등, 뭐 LED까지 다 있는데 그거는 철저히 보증을 하고 미술팀에서는 현대극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런 매입등 같은 거 다 미술팀에서 계획을 하고 주도 계획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 이런 촛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불이 나고 이런 요소들이어서 조명 감독님이랑 이제 그쪽에서 특수하게 하는 장치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CG로 조금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RM 실제로 잘생겼어요. 막 그런 친구가요. 저도 궁금한 게 정말 저는 이제 건축하면서 좋은 건축주, 돈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좋은 건축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영화나 그 정말 감수성 많고 까다로울 것 같은 그런 감독한 건축주잖아요. 어쨌든 크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도대체 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막 엄청 막 몇십 년 한 건 아니지만은 짧은 경험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프리 프로덕션부터 했기 때문에 감독님과 회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흑석 소가수다 같이 이 시대가 명확하고 현실이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들도 다들 똑똑하신 분이라 자기가 원하는 바와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 대중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명확하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은 빠르지만 이제 대부분 감독님들이 어떤 시각화 작업에 관련이 돼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설득하는 데는 왜 굳이 이렇게 과하게 디자인을 했어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데는 이제 미술 감독님의 역할과 로직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근데 반대로 뭐 마스크걸이나 이렇게 웹툰을 영화화하거나 어느 정도 판타지가 섞여 있는 현대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님에 따라 너무 다른데 어떤 시나리오는 엄청나게 공간에 대한 묘사가 많은 것들이 있는 반면 되게 여지가 많은 글들도 있어서 오히려 마스크걸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소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감독님도 남자다 보니까 여성 서사에 있어서 오히려 미술팀에게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과 대부분 캐스팅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납득이 가고 또 자기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쉐어가 되고 그런데 시나리오도 그때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시각화라는 게 생각보다 그 훈련이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크고 진짜 천재인 감독님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그래도 나름 다들 열려있는 편인 것 같아요. 12시 1분인데 마지막 찬스. 또 속으로만 뚫고 있고 막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너무 가는 잘 들었고 처음에 우리 건축사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타임 제가 우리 공개로 시간에 추격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진짜 여러분들 좋은 영화고 그게 여러분들 그 프랑스 출신의 감독인데 그 세트 짓느냐고 사람이 파산했어. 근데 그게 뭐 도시 건축에 너무나도 정말 큰 임팩트를 준 저 영화, 저 장면은 정말 여러분들 메인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 렌프라스 같은 경우에 저 장면을 통해서 저희 건축 작업도 많이 하는데 다음 시간에 특히 여러분들 내일 기대하세요. 내가 추격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 그리고 저 무성 영화 말이 없어. 근데 저게 얼마나 그 획일된 영화 정말 대단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처음 진짜 모일 수 있는 깜짝 놀랐던 그런 게 있어.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 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점심 들어 드시러 가시고 우리 내일 수업 시간에 봅시다. 너무 좋아.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다. 너 왜? 잘 들었어?